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공무원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1회와 2회가 돼 있는데요. 1회는 의무와 수의고 2, 3, 4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 시험입니다. 1회, 2회, 3회, 4회 이런 거는 각 지역별로 그냥 붙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 봐야 돼요. 2, 3, 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계획. 그 다음 밑에 있는 첨부 파일들, 별첨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한 서류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보고, 여기 가산점 관련된 파일도 있죠. 자, 어떤 게 가산되는지 그거에 대한 파일들이 있으니까 본인 응시할 직렬별로 어떤 게 되는지. 어떤 분이 이게 어디서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분 오늘 많이 거론되네요. 자, 그래서 시험 공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2회, 3회,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호랑 간호 때문에 2회가 생겼고 3회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급 공채가 될 겁니다. 자, 간호가 105명, 그 연구사도 같이 뽑네요. 경력 경쟁으로. 간호 105명. 경상남도는 시군 구분으로 선발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105명이라고 해도 요 따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이제 한꺼번에 뽑은 다음에 나눠주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내가 창원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간호나 이쪽은 없고 일반 행정에만 있어요. 경상남도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간호나 그러니까 일반 행정 직렬 빼고는 전부 다 응시가 가능하다. 양산사라도 통영되고 의령사도 진주되고. 그러나 일반 행정은 좀 다르다. 요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2회가 4월 30일 날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3회가 6월 18일 9급이고요. 자, 일반 행정 582명. 도일괄이란 게 있고 경상남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도라고 돼 있는 게 있죠. 도. 여기 지금 행정에는 없는데 이런 데는 도가 있잖아요. 이거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도일괄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 뽑아요. 20명을.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 쭉 써 있는 지역들 있죠. 그 중에 인원수가 우리가 모자른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보내주는 거예요. 뽑고 나니까 우리 한 2명 모자르네? 좀 줘. 그럼 보내주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경상남도, 남도 소속으로, 사업소들이 있어요. 사업소나 이제 도청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자, 582, 세무가 41, 나누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산 13명, 사회복자 122명인데 창원 빼고는 김해, 창녕이 많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이팅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한청 한 명이네요. 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사서가 32명, 창원 역시 가장 크니까 진주랑 많이 뽑고요. 기계,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일괄과 아까 도일괄이라고 돼 있는 이거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일단 4명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김해 갈 사람 1명 뽑고 거제 갈 사람 1명 뽑고 창녕 갈 사람 1명 뽑고 하동 1명 이렇게 뽑는 걸 도일괄이라 그래요. 이 왜 이렇게 하냐면 시험 점수가 낮은데 가령 창원은 뭐 평균 80인데 진주는 60에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럼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장애직렬에서 많이 도일괄로 합니다. 점수 위부터 아래가 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자른 지역에 보내려고 또 도일괄도 따로 뽑는다 하는 거. 의료기술도 있네요. 의료기술이 경상남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채로 뽑아요. 5과목을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3과목 보거든요. 2과목인가? 2과목인가 3과목 보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공채로 해서 5과목을 다 봐요. 공채라 그러죠. 그래서 공채로 선발한다. 환경 있고 도시계획 있고요. 토목 216명. 토목이 계속 과락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뽑는데도 꽉 채워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에 토목직이 가장 모자른데요. 건축. 근데 과락이 난다는 건 뭐죠? 40점 미만이란 거예요. 한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과락이 나죠. 쉬운데 왜 과락이 나요? 생각을 잠깐 잘못하면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이 토목 쪽에는 계속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산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락 맞고 떨어지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리고 반대로 또 그거를 과락 넘기기 작전을 이제 펼치다 보니까 과락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넘어갑니다. 자, 이 4회 시험이 7급 시험이죠. 10월 달에 보는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2명, 아이고야,
창원 2명. 아, 이거 너무, 네. 7급이, 지방직 7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9급을 많이 뽑아 놓으니까 9급이 빨리빨리 진급돼서 올라가 버리거든요. 7급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는. 네. 자, 그 다음에 경력 경쟁. 경력 경쟁이 여기 있네요. 9급. 운전이 여기 있네요. 운전. 네, 일반이 있고, 보훈청 추천이 있고, 도일관로 10명. 네.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연구사, 지도사, 농촌지도사, 그 다음에 고졸. 네, 고졸도 10월 달에 봅니다. 같은 날 봐요, 다. 그래서 5, 셋, 6. 토목, 농업, 전기, 기계. 이렇게. 이것도 합격하면 요렇게 나눠주는 거죠, 다. 자, 여기 있죠. 도일갈 모집에 합격한 자는 시군의 결혼 사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희망하지 않는 곳에도 배치될 수 있다. 네.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곳에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도일갈 쪽에 많이 안 몰리겠죠, 거꾸로.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쓰지 왜 다른 지역을 왜 쓰겠어요?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 자, 행정에 대한 거주지하는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나가지 좀 마세요, 제발. 네, 시험 과목. 네, 시험 과목. 아,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인사혁신처 출제예요. 그래서 전국이 같은 문제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경상남도에서만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네, 달라요. 자, 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특이한 게 보건지기. 요 두 과목이 원래 자체 출제였는데 이제 5과목이 전부 다 혁신처 위탁 출제로 돼서 전국이 같은 시험으로 본다. 요거 아마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동안 보건직이 시험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맨날 이거 뭐 이상하고 뭐 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냥 통일되는 게 좋습니다. 워낙 많이 보는 시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달라진 건 없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자체 출제 문제.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고졸 전형도 우리가 고졸 전형도 이제 다 하고 이런 거 이제 특이한 농업 같은 데가 다른데 없는 데는 여기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자, 문제 출제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파란색으로 돼 있던 거는 다 시험지 나눠줘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체크해 갖고 나오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안 나눠줍니다.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죠. 답안지도 공개가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가장 중요한 시험 일정 2회가 간호직만 된다 그랬죠. 간호직 4월 30일자 시험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 다음 거 뭐예요? 3회가 이제 우리 9급 공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2월 21일 날 분명히 3월 21일 날 접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럴 거예요. 행정직 접수가 안 돼요. 없으니까요. 저 간호직으로 접수했어요. 간호직 접수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2회 시험 접수하신 분이 3회 시험 접수 안 되나요? 됩니다. 네,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은 6월 18일이고요. 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8월 26일이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이 현재로는 8월 9일부터 8월 19일이죠. 요거 왜 얘기하냐면 필수 가산점이나 필수 자격증. 그러면 언제까지 따야 되냐? 8월 19일까지 따야 됩니다. 8월 19일까지 필수 자격증 뒤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방법 1, 2차 시험 병합 실시. 그러니까 1, 2차 시험이 있었나? 없어요. 그냥 1차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기다, 필기. 자, 필기와 면접으로. 네, 면접으로. 서류 전형도 없어요, 보통. 네, 필기와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한 과목당 20분 정도를 할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5과목 100분. 그러면 20분마다 쉬나요? 아니요. 그냥 100분. 100문제에 100분. 한 문제에 5점씩입니다. 자, 모집 방법 이런 건 됐고요. 요거 아까 일반행정 도일갈 또 나오네, 여기. 네. 자, 해당 지역으로 지원하라 하는 얘기죠. 도시군 도일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라. 예. 자, 응시자 결격사 나이가 안 봤나요? 나이. 자, 7급은 만 20세 이상, 8, 9급은 만 18세 이상인데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생, 2002년생 가능하다. 7급은 아마 조만간에 바뀔 것 같습니다. 네, 하향한다 그랬는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좀 높죠.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추진 과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아까 필수 자격증 얘기했죠. 필수 자격증. 간호직렬, 간호사 조산사. 자, 간호직렬은 그러면 언제까지 따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 간호직렬은 간호직렬 면접시험 최종이니까 5월 24일까지 따면 된다는 얘기죠. 아마 국시가 아마 그 앞에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면 좋은데 이게 제가 공무원 시험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간호사 국가시험이 어디에 언제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간호사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8급 간호가 있고 보건진료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진료직에 간호사 떨어지신 분들 다 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아니면 보건직을 본다든지.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허수가 좀 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랑 간호가 과목이 하나 달라요. 과목, 보건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그거를 그 정도로 합격할 정도까지 높게 공부하신 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허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목을 과락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왜 간호직에서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자,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올해입니다. 자, 전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여기는 지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써 있죠. 요것도. 그다음에 사회복지도 하나만. 1, 2, 3급 중에 하나만. 1, 2급, 사서도 1, 2급, 정사서, 준사 중에 하나만. 이 하나만을 왜 강조하냐면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많은 게 다 있어야 되나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많은 걸 다 따요? 무슨 공무원 전산 지금 뭐 천재입니까? 기술사는 어떻게 따요? 기술사는. 기사는 그렇다 치고. 예. 그러니까 전혀 뭐 이 시스템을 대해서 모르셔서 그런데 하나만 따면 된다. 나머지 운전은 경력 없이 일종 대형 운전 면허만 있으면 되네요. 자, 요런 것들 잘 보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 자, 고졸은 고졸 여기 어떤 건지 쭉 나와 있죠. 네. 대학을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퇴자 포함 이렇게 되니까 중퇴한 사람은 된다는 거죠. 거꾸로. 자, 응시 자격증 자격증을 필요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여기 또 없네요. 네, 어떤 지역에는 딱 명시해놨는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없어도 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시험 날에까지만 나오면 돼요. 근데 면접시험 날에도 안 나와. 그러면 면접 보러 안 가야죠. 네, 합격해도.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자, 드디어 거주제한 나왔습니다. 1번과 2번. 1번과 2번은 아까 행정직렬을 빼고 모든 직렬은 1번과 2번으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1번 뭐예요? 살고 있는 사람, 1월 1일 포함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안 살고 있는 사람은 3년 이상 산 사람 해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모두가 아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3년 이상 살았거나 1월 1일 포함해서 살고 있는 분은 가능한 거죠. 이게 맨날 물어봐요. 3년 안 됐는데 어떡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답이 뭐예요? 시험 보면 되죠.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놈이라고 하면 되지. 그 3년은 참 어떤 분들이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3년에 너무 꽂혀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행정직류에는 행정에는 군지역은 별도로 있어요. 군지역. 네, 산청군 뭐 이런 데 있죠. 네, 군이 몇 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경상남도는. 그래서 거기에 해당 군에 있어야 된다. 해당 군에 살고 있거나 또는 뭐예요? 3년 이상 산 사람만 가능하다. 군만. 시는 그러면 진주시 뭐 이런 시는 진주시 사는 사람이 산청군에 가고 싶다. 산청군에 살지 않았으면 안 된다. 산청군에 사는 사람이 진주시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 그거는 경상남도에 해당되죠? 여기는 뭐라고 해서 군지역만 다 그랬죠. 군지역만. 거꾸로 산청군에 가고 싶다? 안 된다. 거기 살고 있거나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사실 맨날 아는 거니까 저는 별로 큰 의심은 안 하는데 어떤 분들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요? 막 이런 분도 많아요. 나머지 직렬들 특히 행정직렬 말고 나머지 직렬들이 그렇게 의심해요. 진짜요? 정말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을 받았으면 제가 시험 공고에 나와 있다 다 알려준단 말이죠. 못 믿어. 시험 공고 못 믿으면 영원히 못 믿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그게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 정답 어떻게 맞춰? 정답 아니면 어떻게? 그죠? 네. 예, 물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오타자가 낮거나. 근데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자, 9급 고졸 예정자는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 소지자거나 학교가 경상남도에 있거나 또는 내가 경상남도 살거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은 읽어보시고요. 네, 장애인증이 있으신 분은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저소득이 이제 문제인데 저소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자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 집 한부모인데요. 그게 급여 수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 같은 게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지원해서 뭔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다 한부모라고 이혼한 가정이면 다 되냐?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되고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는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단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한부모 가족 증명서란 걸 떼 보면 되는 거예요. 보통 군청이나 구청, 시청 뭐 이런 쪽에 있어요. 요거는 어딘지 찾아봐야 돼. 담당자가 어디 있는지. 한부모 가족 담당하시는 분을 찾은 다음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2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무조건. 네, 시험 합격에도 떨어져요. 나중에. 요거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조회합니다. 조회해가지고 떨어뜨려요. 작년에 국가직도 그렇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한부모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건 진짜 너무 불성실한 거죠. 이거 좀만 알아보고 했어야지. 자, 그 다음 보훈청이 따로 아까 있었죠. 뭐였어요? 아까 운전지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할 때는 어디서 한다?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한다. 이건 뭐 다 아실 거고. 자, 원서 접수 시 응시 지역을, 그러니까 뭐 진주시면 진주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있는 게 있고 그냥 진주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경상남도 아까 도청에서 근무하는 거라 그랬죠. 도일 뭐 이렇게 써 있던 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헷갈려 갖고 엉뚱한데 시험 보시는 분이 많아요. 네, 구분돼 있다 하는 거. 자, 가산 특전 뒤에 있습니다. 네, 필기 시험 전일까지 일단은 따야 된다. 무조건 필기 시험 전일까지 딴 다음에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이네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 가장 중요한 거 지역마다 다르다. 경기도는 4일이었어요. 아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까먹어가지고 내가 가산점 5점을 포기한다. 바보짓을 하는 거죠. 정말. 잘못 입력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다. 날짜가 지났네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랬는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경기도 분이 가지. 뭐 다른 데가 가르쳐주는 거지. 오히려 이제 경상남도 분이 다른 데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지역은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철석같이 믿고 본인 지역 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나와 있어요. 시험 공고 안에. 그쵸? 요거 다 뭐 크게 뭐 하는 거고. 요거 동일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 공무원, 구급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이렇게 그 날짜에 다 똑같이 시험 보죠. 그래서 요거는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거 물어보면 항상 교육행정 자꾸 물어보셔서 그런데 교육행정하고는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됩니다. 중복이. 근데 의미가 없어요. 같은 날 같은 시험지 다른 과목으로 시험 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과목으로 시험 보는데. 교육학 개론이 들어가죠. 교육행정에. 이제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했던 과목으로 시험 보세요. 갑자기 시험 접수하고 한두 달 안에 교육학개론 나는 천재가 되겠다. 그럴 리가 없죠. 자, 7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급 공무원 하실 분들 꼭 읽어보세요. 영어랑 한국사. 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는 장애인 중에 점수가 월등히 높은데 떨어졌다. 뭐보다? 일반인 합격선보다 높은데 떨어졌다. 그분들을 구제해준다. 플러스해서 뽑아준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일반농업, 일반 토목, 직무만 행당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근데 있을 수 있잖아. 한 명을 뽑는데 2명이 왔는데 다 80점대야. 근데 일반인은 70점대였어. 그러면 합격시켜주자 이거예요. 그건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따져보면. 근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양성평등 채용 목표는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패스하고 나중에 혹시 합격선 보는데 나도 필기 합격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써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 있습니다. 계산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쓸데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걸 꼭 해내야 되겠어. 뭘 해내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뭘 이거에 꽂혀 있어요. 자, 직렬별 가산점 나왔습니다.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네, 고용노동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신청했는데 제가 취업지원 대상자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공무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아니잖아요. 네. 있는 분도 있죠. 있는 분들은 여기 가산점 신청하면 된다. 자, 우리가 요거잖아요. 대부분 요거 자격증 소지자. 자,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 넘어갑니다. 아닌 거에 꽂히지 좀 마세요. 제발. 말이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고 자격 조건을 보란 얘기예요. 모든 글은 처음과 끝을 다 읽어봐야죠. 앞에만 보고 취업지원 대상자 아싸 나는 백수인데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중에 백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쵸. 자, 행정직군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익자 다 보이죠. 네, 패스.
기술 직군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분이 가끔 이런 거 물어봐요. 변호사 있잖아요. 이거 있다니까. 변호사세요? 그러면 변호사 아닌데요. 그래서 변호사 따면 되죠. 그래서 따면 되죠. 네, 따면 됩니다. 변호사. 한 4년에서 한 6년 정도 아니, 대학교 다니면 그렇게까지 안 걸리겠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구급 공무원을 위해서 변호사를 딴다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땄는데 뭐 구급을 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있을 수도 있어도 한 명, 뭐 전국에서 있을 수는 있어도 역으로는 거의 없죠. 네. 자, 기술 직군 기능사가 3%, 산업기사 이상이 5%죠. 899 우리가 보는. 네, 7급은 3%가 산업기사예요. 자, 기능사 3%란 건 평균 3점을 더해줍니다. 평균 3점. 내가 60점을 받았으면 평균 60점을 받았으면 평균 63점이 되는 거예요. 좋죠. 점수 더 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자격증 가산점이 있어요. 기술직률에는. 그래서 없으면 약간 불리할 수 있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더해서 3점이면 뭐 한 문제씩 더 맞으면 되잖아. 충분히 가능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한 점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개는 안 된다. 기사 종류 2개 있다고 안 되고 기능사랑 기사 있다고 안 되고 하나만 적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과락. 경력 경쟁은 40점 미만하고 60점 이상도 해야 돼요. 60점 이상도. 경력 경쟁은 과목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일반 우리 공채니까 40점 미만. 네, 40점 미만은 다 과락입니다. 40점은요. 과락이 아니에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 필기시험 90, 90, 90, 40 나오면 그냥 끝인 거예요. 40이 아니라 35 나오면 끝난 거예요. 희망 갖지 마세요. 끝난 거라고요. 그냥. 100 35 끝났어요. 내년 준비하시면 돼요. 추가 합격도 안 돼. 과락자는 무조건 추가 합격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없네요. 자, 모르는 건 전화해봐라. 네, 모르는 건 전화해라.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안내돼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험 공고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많이 건너뛰었죠. 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필요 없죠. 방송 길어지면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보세요. 묻지 말고 보세요. 요즘 세대들이 묻는 거에 익숙해요. 사실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플랫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합격돼서 갔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야.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옆에 동사무소에 물어보고 네, 그냥 이제 한 번 물어볼 때는 가르쳐 주는데 두 번 물어볼 때는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 힘들어하죠. 상대방도. 못 다니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평소에 본인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방법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봐라라고 알려주면 이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뭘 본다? 시험 공고를 일단 찾아본다. 이 안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으면 그때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